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야 간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던 검수완박 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서 모든 입법,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고 맹비난했고 검찰도 헌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총공세 속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을 겪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도 불투명해지면서 새 정부 1기 내각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BA.2.12.1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의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20% 넘게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역당국은 최근 감소세의 변수가 될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오르며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이틀간의 회의에 들어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 제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원자재 수출 금지와 채무 불이행 등을 선언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이 서울 25도, 대구 27도, 강릉 29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등은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서 막판까지 입법 저지의 총력전을 펼쳤던 검찰 내부엔 참담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법안의 문제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깊은 토론이나 수기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수완박이 본격 추진된 지난달 중순 이후 입법 저지를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쳐온 검찰 내부는 참담하다는 분위기입니다. 대검이 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검찰 구성원 3천여 명의 호소문도 법안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직 법안 시행까지 4개월가량 시간이 남은 만큼 검찰은 앞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검이나 검찰총장에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한동훈 후보자가 임명된 뒤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후속 대응에 나서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작업은 26일 만에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이제 넉 달 뒤부터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변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현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양양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며 검수완박 입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인 4월 12일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이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가 극적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고 박 의장과 민주당이 4월 30일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며 검수완박 입법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넉 달 뒤면 해당 법안들이 시행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범죄가 줄어든 것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기존 6대 범죄 중 뇌물 등 부패 범죄와 금융사건 같은 경제범죄 두 분야만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선거범죄의 경우는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올해 12월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도 분리됩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는 증거 등을 다른 검사에게 넘기고 수사 내용을 전달받은 검사는 기소와 재판만 담당하는 형식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유지됐지만 경찰 수사 범위 안에서만 보안을 요구할 수 있게 돼 검찰이 새로운 혐의 등을 발견해 수사를 개시하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경찰의 대부분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고발인은 이의 신청권을 잃게 됐습니다. 공정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국가기관과 시민단체 등도 제3자에 해당해 이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고발인이 다른 처분이나 판단을 구해보려면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어 다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틀간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종료됐지만 여야의 입장차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이른바 온가족 장학금 특혜 논란부터 짜깁기 논문, 학생에 대한 막말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진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앞두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후보 지명 20일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김 후보자의 사의를 곧바로 수용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이틀째 청문회장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책임 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면서도 미흡한 검증에는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공직생활 퇴임 후 자신의 김앤장 고문 이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상충이나 전관예우를 중화시키는 그런 입법부가 정한 규정 내에서 자기가 가진 거를 활용하겠다. 그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는 그건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의혹 해소가 충분하지 않다면서도 국회 인준을 놓고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가 재논의를 이어갑니다. 한편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보고서 채택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3명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복지부 정호영, 행안부 이상민 후보자 청문회는 민주당의 집단 퇴장으로 나란히 파행했습니다. 아빠 찬스 공방의 자료 제출 신경전으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9시간가량 지난 어젯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제출받은 자료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학에 탈락했던 2017년과 합격한 2018년 제출 서류가 오탈자까지 같다는 겁니다. 동일한 서류를 가지고 4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데에는 주관적 개입이 없이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명백한 특혜가 밝혀진 이상 더 이상...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이 아닌 수사가 필요하다며 집단 퇴장했고 청문회도 파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통해서 밝힐 문제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저도 퇴장하겠습니다. 정 후보자는 전형이 달랐다면서 자신도 학사 일정은 잘 모른다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만 임상에서만 30몇 년을 했기 때문에 의과대학 학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저도 입학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막판까지 자료 제출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저녁시간 저도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기 야당들 의원들이 아무리 부적격적인 의견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더라도
어차피 강행할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시간 때우기식으로 앉아 있는데 이거 청문회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 후보자 청문회 역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한 가운데 정 후보와 이 후보 모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슈퍼위크 셋째 날인 오늘은 국방부 이종섭, 고용노동부 이정식, 해양수산부 조승환 후보 청문회가 열립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검증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9일로 미뤄졌습니다. 증인 협의에 난항을 겪은 여야는 줄다리기를 한 끝에 각각 2명의 증인을 부르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 증인으로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채택됐고, 국민의힘 측은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회계사 김경률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취임식을 일주일 앞두고 새 정부의 밑그림이 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약속하며 현재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교통 쪽에선 광역급행철도 GTX를 확대하고 일부 경부고속도로는 지하화하기로 했고,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신설되며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추진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만 사드 추가 배치는 명시하지 않고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과 성과들을 모두 부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는 빠진 걸 두고 공약 파기를 숨기려는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총 209조 원이 소요된다는 이번 국정과제 역시 가장 큰 관심은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어떤 규제 완화책과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지 권용범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바뀌는 건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금액입니다. 지금까진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집값의 60에서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비율이 최대 80%까지 높아집니다. 또 규제 지역에선 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던 다주택자나 15억 이상 주택 구입자도 집값의 최대 40%까지 여건을 고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달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규제는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하는 일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기조를 철회해 이미 알려진 양도세 중과 1년 유예와 함께 최대 12%까지 부과되는 취득세도 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종부세 액수에 큰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기능이 정상화되어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제도들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또 분양가 상한제와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조정하고 1기 신도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재정비하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넣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이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서 재산정보 등 기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일자 수정 공지를 했습니다. 앞서 당선인 대변인실은 제출 서류로 신원 진술서 양식을 공지했는데 본인과 가족 재산, 친교 인물, 북한 거주 가족의 정보 등을 적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당선인 대변인실은 내용 확인 절차에 소홀함이 있었다면서 해당 정보에 대한 기재란이 빠진 약식 신원 진술서로 접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정부 과천청사에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수처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일부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공소심의위원회는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사실상 수사력을 올인한 만큼 권고를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존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강한 새 변이 BA.2.12.1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잠정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732명인데 방역당국은 새 변이가 감소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빠른 BA.2.12.1 변이에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3차 접종을 마친 50대로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들어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자의 상태는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한 상황들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BA.2.12.1 변이는 스텔스 오미크론 BA2보다 전파력이 27%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변이가 확산 중인 미국에서는 지난주 확진자가 한 달 전보다 70% 늘었고 첫 검출 뒤 15개국으로 퍼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을 당부하면서 코로나 감소세에 끼칠 변이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732명으로 동시간대 5만 명 미만을 기록한 건 지난 2월 8일 이후 12주 만입니다. MBN 뉴스 이상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도 유대인이라는 발언을 해 서방에 반발을 자초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이달 내 전쟁을 끝내고 친러시아 성향의 돈바스 지역 등을 과거 크림 반도처럼 병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탈리아 방송 인터뷰는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을 조명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란 명분이 성립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나온 겁니다. Я, если правильно помню, боюсь ошибиться, но, по-моему, у Гитлера тоже была еврейская кровь. Это абсолютно ничего не значит. И мы уже давно...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국제사회에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했고 유대인인 미국의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반유대주의에 기대 러시아의 행동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האמירה של שר החוץ סרגי לברוב היא שערורייה בלתי נסלחת. היטלר לא היה ממוצא יהודי והיהודים לא הרגו את עצמם בשואה.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인 전승절에 맞춰 종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친러 성향인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지난달 면담에서 러시아의 종전 계획을 전했다고 이탈리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 정부도 이달 중순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때처럼 주민투표란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 지역 병합에 나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보복 제재 성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에겐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게 되는데 앞으로 열흘 이내에 구체적인 대상 명단이 확정됩니다. 러시아 정부는 앞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등 48개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준비 동향 포착 등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 어제 한중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 측은 한반도 새로운 변화는 정치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첫 방한한 류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첫 대면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3시간 반가량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는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솔직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본부장은 최근 북한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류 대표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양측은 최근의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대해서 기본적인 평가를 공유하였습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고 이는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但是我们认为呢，还是仍然在政治解决的轨道上。 한미가 논의 중인 안보리 차원의 새 대북 제재에서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입장부터 관심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고강도 모라토리움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입장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오는 7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류 대표는 방한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새 정부 인사와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마을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괴된 아파트 속에서 살아난 이 작은 생명이 작은 기쁨을 가져다 줬네요. 까마득한 사다리차를 타고 내려온 소방관. 품속에서 꺼내는 건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 고양인데요. 공습으로 파괴된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던 새끼 고양이를 구출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보로디앙카는 성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전쟁의 참화를 겪은 곳인데요. 목이 말랐는지 홀짝홀짝 물을 먹는 고양이. 세계에서 온 취재진이 몰려들어 고양이는 한순간에 스타가 됐다네요. 케냐의 빈민가 거리를 쌩쌩 달리는 소녀가 있습니다. 현재 케냐의 주니어 스피드 스케이팅 챔피언인데요. 3살 때부터 매일같이 열심히 달리는 이 소녀에겐 꿈이 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 소녀가 케냐 나이로비의 빈민가를 질주합니다. 이 거리는 18살 스케이터 리키자가 나고 자란 곳이면서 훈련장이기도 한데요. 케냐에선 빙상장을 찾기 어려운 데다 가난 때문에 전문 훈련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찍이 꿈을 접은 친구들과 달리 리키자는 스케이트 선수로서 빈민가를 벗어나 국외로 진출하겠다는 꿈이 있는데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케냐의 시마더 선수를 존경한다는 리키자. 꼭 국제대회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멋진 몸매와 날렵한 움직임이 매력적인 그레이하운드는 달리는 힘이 뛰어나서 경주견으로 재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주견들이 뛰는 경견장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와주로 가보시죠. 출발 신호에 그레이하운드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갑니다. 1980년대 미국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던 그레이하운드 경주. 1985년 문을 연 아이오와주 더뷰크의 경견장에서 마지막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도박을 장려한다는 지적에 동물 학대 논란까지 일며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게 된 건데요. 연말이면 미국 내에 단 2곳만 남게 됩니다. 전통이 사라지는 건 아쉽지만 동물을 괴롭히면서까지 재미를 추구해선 안 되겠죠?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그동안 낙태할 권리를 보장했던 판례를 뒤집는 의견서 초안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유출되자 찬반 여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대법원 초안을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앞에 확성기를 든 시위대들이 모였습니다. 한 시위대가 낙태는 폭력이라고 외치자 다른 시위대는 낙태는 생명을 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찬반 여론이 충돌했습니다. I think it could be overturned and then it's going to become a war on women's rights again. Something that our mothers and grandmothers already did before and I can't. 지난 2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대법관들이 회람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며 대법원이 약 50년 만에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초안을 비판하면서 사생활과 관련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it becomes a law and if what is written is what remains,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미국에서 낙태권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의견서 유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대법원의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도 아침은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5도, 강릉 29도, 김천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다시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외출하실 때는 강한 자외선과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0.7도, 대전 8.9도, 대구는 11.9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26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 밤 중북부를 시작으로 주말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